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6일 오후 4시 47분입니다. 대한민국 성우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장성들, 예비역 장성들 모임입니다. 제한군인회와 함께 애국 안보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라든지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운동, 둘 다 노무현 정권 때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 성우회 제한군인회의 지도부가 애국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출범한 이후에 성우회와 제한군인회가 침묵하거나 오히려 정권 편을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 가지고 예비역 장군 모임이 지금 결성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에 정식으로 출범을 하고 450명 이상이 거기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방장관, 전 합참모장, 전 육군, 공군, 해군 참모총장 등 아주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거의 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적 인물인 백선엽 장군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애국운동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특히 탄핵을 두고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또 태극기 집회도 한 군데서 열리지 않고 이렇게 뿔뿔이 일종의 좋게 말하면 분진 합격으로 나갔는데 그 중심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이 예비역 장성단 모임이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 그리고 송대성 전 공군준장, 그리고 이종구 전 국방장관 등 이상훈 전 국방장관 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많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조선일보에 신문 광고를 내가지고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정면으로 걸고 나왔습니다. 차라리 국민성금으로 내자. 국민성금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성금으로 방위비 분담을 정부가 못 올려주겠다면 우리가 올려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 기사에 대해서 조선닷컴에 이런 댓글이 하나 점잖게 붙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애국심은 높이 사지만 안타깝게도 방향이 틀렸다. 북한이 핵으로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된 지금 우리가 방위비를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미국은 이미 목숨을 걸고 남한을 지켜주지 못한다. 미군의 효용은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다. 우리에게 남은 길은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것처럼 북한에 세패를 내고 평화를 구걸하든지 아니면 당당하게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 누구도 이 땅을 넘볼 수 없게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대한민국 수호단이라면은 미군 주둔 비용 부담이 아니라 핵무장을 위한 성금을 걷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핵무장에는 큰 돈이 들지 않아서 지금의 방위비만을 가지고도 남지만 말이다. 핵무장을 하면은 재래식 무기에 들어가는 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오히려 국방 예산이 절감된다. 물론 효과는 대폭 늘어나고 이것은 북한이 핵무장에 올인한 이유 중 하나이다. 아주 근사한 글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글이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은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무장하는 국민성금을 걷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이제는 북한의 핵을 이고는 살 수가 없다. 북한의 핵 보유는 막을 수가 없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은. 근데 전쟁을 하면은 핵 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것은 미국도 감당할 수 없고 한국도 감당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북한의 핵을 한국에 있는 핵으로 견제해가지고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추고
무장 평화 상태에서 체제 경쟁을 통해서 북한을 내부적으로 붕괴시켜가지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서 핵 문제를 해결하는, 핵 문제와 통일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대전략을 펼 수밖에 없다. 이런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이야기가 결코 헛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핵 대 핵입니다. 어떻게 핵 대 핵을 균형 맞출 것이냐 하는데 이분의 발상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핵 개발 자금을 대야 되겠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책 전문가는 이런 분들의 아마추어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가지고 슬기로운 방책을 내어놓아야 되겠죠. 그건 뭐냐? 핵 대 핵이니까 꼭 우리가 핵 개발하지 않아도 미군이 빼내간 전술핵을 재배치하도록 미국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건 돈도 드는 거 아닙니다.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한국군도 공동사용권을 갖도록 하면은 우리가 핵 개발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2017년 초기에 한때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을 이런 방향으로 설득하겠다 하는 말을 꺼내자마자 문재인 정권에서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는 이야기를 미국에 할 리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그 핵심 세력의 이념 성향상 한미동맹 해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한미동맹은 해체해버리면은 대한민국은 북한에 종속되는 상황이 온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 집권 세력의 내심의 목표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핵 폐기와 한미동맹의 유지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해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 정권은 한시적입니다. 국민은 영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3년 몇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은 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말대로 핵개발 자금을 내자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살 길을 찾자는 겁니다. 정권 못 믿겠다. 그럼 우리는 정권 못 믿는 정권을 따라가다가 같이 죽을 거냐. 안 된다. 우리는 여기 살아야 된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 정권은 죽더라도 국민은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미국이 핵 전술핵 재배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경제 제재를 각오하고라도 핵무장 해야 되겠다.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핵무장 의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정책을 세우고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운동을 누가 이끌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빨리 전술핵 재배치에 의한 핵 대 핵 균형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 조야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해서 2020년 총선에서 핵 보유를 할 거냐 아니면 핵 인질이 될 것이냐를 걸고 가장 큰 의미를 가진 선거를 치르는 것이죠. 그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긴다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지 않고 이 자유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압도적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 투표를 붙이면 80%, 90%가 핵 보유 찬성이 나오도록 만들고 선거에서 핵 보유를 주장하는 후보가 무조건 당선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만드느냐? 언론이 만들고 야당이 만들고 국민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여론을 만드는 데는 어느 한 사람이 영웅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핵이 아니면 죽음을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이고 핵 보유냐 아니면은 핵 인질이냐
핵 보유냐, 핵 인질이냐, 죽음이냐, 자유냐, 공산화냐, 자유화냐, 여러 개념을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오늘 조선닷컴에 이 글을 쓰신 분처럼 핵 개발 자금을 국민 성금으로 만들어내자 하는 이런 순진한 발상이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현명한 제안으로 나온다면은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국민들이 이제는 경제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구나. 이제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구나. 죽고 사는 문제구나 하는 인식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캠페인하고 선전하고 교육하고 외치고 하는 이런 노력을 모든 국민들이 3.1 운동식으로 하면 된다. 3.1 운동은 나라 읽은 백성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종교나 무슨 이념이나 지역이나 어떤 신분상의 차이를 다 초월해가지고 거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광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집안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역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국민 성금으로 핵개발을 하자. 좋은 발상입니다. 감사합니다.